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이번 주는 K-팝과 J-팝의 이슈를 중심으로 모아서 한 편으로 업로드하려고 하고요. 그냥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같이. 먼저 댓글에서 일본 분께서 NCT의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NCT가 여러 유닛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 팀이 NCT 127이고 이제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데뷔를 할 예정인데 NCT 140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은 그냥 AKB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KB가 외국에 현지화 팀들을 여러 팀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 AKB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포함시키고 그 현지에 있는 새로운 멤버들을 뽑아서 팀을 구성하고 노래는 그냥 원래 히트곡들을 언어 바꿔서 부르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죠. 다른 팀들은 그냥 일본에서 활동을 병행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현지화 팀을 따로 만들었죠. 근데 뭐 SM은 이렇게 다른 전략으로 그냥 시도를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약간 다른 차별화 전략이 되니까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뭐 다른 팀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일본 현지와 팀을 만드는 거 그것만큼 그 정도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NCT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고 인지도도 있고 그 히트했던 곡들을 이 친구들이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을 할 거니까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여서 디어엠이라는 드라마에 NCT의 재현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촬영은 돼놓고 한국에서 방영이 안 됐었어요. 여기에 주연급으로 나왔던 박혜수라는 친구가 학폭 논란이 있어서 근데 역시 NCT가 인기가 있어서 이게 일본에서는 판권이 팔려서 일본에서는 방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수우파 댄서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노제님의 갑질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노제님이 인스타 광고를 받고는 그 계약을 잘 안 지켰다 이런 거예요. 뭐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게시 광고를 받고는 그 게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삭제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광고비를 많이 받았다, 뭐 광고를 걸렀다, 계약 기간 끝나고 삭제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되는 것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냥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큰 문제였던 거는 이것들이 사실은 뭐 노제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사에서 빨리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고 어쨌든 노제님도 본인이 그 광고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사과문을 올리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속사의 대응도 좀 이상했고 노제님이 사과를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비난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관이 꽤 경과된 이후에 노제님이 사과문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역시 여론은 좋지 않아요. 사과문에서도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있고 본인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또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늦었죠. 저도 사실은 이게 노제님이 빠르게 그냥 사과문만 올렸어도 노제님 입장을 좀 이해하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광고 요청하고 그걸 진행하는 게 노제님하고 직접 광고사가 연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르지만 어쩌면은 뭐 노제님이 직접 관여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런 일은 소속사가 하기 때문에 노제님은 어쨌든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고 소속사가 잘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속사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노제님은 무서워서 그런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활동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가 완전 안 좋아졌고 지금은 모든 비난의 화살이 노제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본인이 판단을 정확히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무리 소속사가 있어도 본인 인생이고 본인이 스피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일 처리를 잘 못하면 본인이 나와서 이런 점이 미흡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했으면 깔끔했거든요. 어쨌든 뭐 너무 돈을 비싸게 받았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비난 같지만 노제님의 사과가 좀 늦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써서 사과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믹스라는 드라마가 한일 동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아이즈원이었던 조유리 님도 나오고 지금 우아의 나나 등 여러 아이돌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일본의 가수 유이가 있죠. 이게 유이가 태양의 노래라는 영화로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었는데 그 태양의 노래가 시나리오는 한국에 팔려서 한국에서는 뮤지컬이 제작돼서 지금까지도 뮤지컬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일본에까지 다시 뮤지컬이 역습되기도 했죠. 근데 이 태양의 노래 영화가 한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그 기생충에 나왔던 정지소 배우님이 주연을 맡아서 직접 노래를 하고요. 노래는 악뮤의 찬영님이 새로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태양의 노래가 일본에서도 뭐 영화도 인기 있었지만 드라마가 돼서 당시에 사와질 에리카님이 이 태양의 노래 영화와 다른 또 노래들을 거기서 새로 불러서 드라마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제 기억엔 드라마가 더 일본에선 인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마 뭐 노래가 바뀌는 건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도 다른 노래로 히트를 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되면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하이브와 협업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리얼리티 인더 숲이라는 방송을 하는데 여기에 박서준 님도 나오고 BTS의 V 님이 나오고 최우식 님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 진숙이라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와 표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진숙이가 한국의 대장금과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처럼 소개하는 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방영이 되는데 한국에선 방영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사실 이 드라마를 그래서 못 봐서 뭐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비슷하고 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사에 나온 대로 우리나라 대장금 시나리오를 표절했으면 표절이죠. 표절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 언론들 이야기는 그 한국 문화를 차용한 것만 가지고 한국 문화 차용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시나리오 표절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걸 디즈니 플러스에는 왜 한국만 빼고 방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확신범 아니에요 얘네들 디즈니? 다른 거는 뭐 확인을 못해서 아직 모르겠다고 쳐도 왜 한국만 빼고 방영하는지 이거는 빼박이잖아. 디즈니 애들이 저작권 엄청 엄격한 애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한 주 동안 한국과 일본 차트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일본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로 크리에이터들이 발표한 곡들이 진짜 높은 순위까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 월간 랭킹에도 막 오르고 그래요. 월간 랭킹 10위 안에도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곡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기존 핵심 팬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공감이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밤에 한번 웃음 그 팀도 보면은 커플 유튜버였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했던 진짜 시나리오로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진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구나. 가수들은 그냥 곡 받아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사, 작곡을 했어도 그게 이 사람 진짜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공감은 안 되잖아요. 공감을 하는 포인트는 내가 그 일을 겪었나 안 겪었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유튜버들이나 틱토커들의 곡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공감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시장으로 한국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점점 더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의 곡 발표가 있고 실제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특이점이 있고요. 빌보드 재팬의 랭킹은 오피셜 리그 단짐의 믹스너츠가 다시 1위로 올라왔고요. 세카이노 오와리의 하비디 2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치바키 화쿠토리라는 이거 아마 하루프로 팀일 거예요. 판매량이 높아서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트와이스의 나연의 팝이 5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XG의 마스카라가 종합 차트 48위로 데뷔를 했어요. 이것도 꽤 높은 순위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한국 차트는 현재 방송에서 발표한 그 WSG 워너비의 곡들이 1, 2위에 올라와 있고요. 3위에 러브다이브, 4위에 나연님의 팝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찰리 푸스 노래 빌보드 100에서 2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트와이스의 나연님이 빌보드 200에서 7위에 올랐는데 이게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고 성적이거든요. 이전까지 뭐 1위도 한 팀들은 있었지만 솔로 아티스트로는 빌보드 200 기록은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연님이 저 순위까지 올라간 건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트와이스가 전원 JYP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그 팀의 IP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되게 롱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점으로 다른 많은 팀들도 팀으로는 재계약을 하고 또 솔로로는 다른 회사랑 계약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팀의 IP를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많은 팀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양쪽 나라에서 뭐 신곡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요루시카의 신곡 브레멘이 나왔고 메이짱의 제치보상, 그러니까 절망님이라는 노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추천한 J-POP 노래는 그 원피스 극장판의 삽입곡 아도의 역광입니다. 역시 아도의 엄청난 보컬력이 잘 드러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엄청 많은 노래들이 나왔어요. 뭐 엔하이픈의 신곡도 나왔고 몬스타엑스가 발표한 유니버스 송도 나왔고요. 그리고 10cm의 신곡도 나왔고 그리고 세븐틴 리더스의 곡도 나왔는데요. 뭐 곡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개만은 코멘트를 해볼게요. 제가 한 주에 가장 추천할 만한 노래는 비비지의 러브에이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비비지의 그 팝밥보다는 약간 약한 느낌의 곡이긴 한데 아마 이게 여름곡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름곡 치고는 포인트 멜로디도 살렸고 포인트 안무도 정확히 살렸고 3인 구성을 잘 맞춘 사운드 구성이 돼서 좀 밸런스 좋은 곡을 연속으로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감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을 발표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파의 걸스, 지금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에스파의 미니 앨범인데요. 이 노래는 저는 약간 아쉽다. 어쨌든 넥스트 레벨이라는 거대한 히트곡을 항상 뒤에 두고 싸워야 되는 에스파인데 그 기존에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느껴져요. 일단은 기존까지 원래 에스파의 가사가 큰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세계관을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타지 세계관에서 판타지 세계관을 알고 있어도 뭐 특별한 가사들이 아니었고 그냥 있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나열하는 정도의 가사였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그래도 듣기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배치가 됐는데 이번 노래는 너무 가사가 유치한 것 같아요. 유독 유치하게 들려요. 문장들이. 그래서 약간 힘이 떨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춤도 원래 에스파가 이제 4명이서 3명이서 백댄서처럼 대형을 쓰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그런 유기적인 안무들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이번은 뮤직비디오만 봐서는 안무도 너무 상체 움직임이 많은데 그게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특히 포인트 안무가 예전처럼 직관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험하긴 해요. 이런 판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까지는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고급스럽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약간 유치 쪽으로 빠진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주소녀의 라스트 시퀀스, 이 노래도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노래. 우주소녀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밸런스는 진짜 좋은데 이번에는 뭐 계약 기간도 있고 그 퀸덤 이후에 탄력을 받아야 돼서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노래 하나에 포인트 멜로디가 너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러 번 나오는 게 약간 그래서 딱딱 끊겨 들려요. 그래도 하나만 돋보이는 게 가장 좋고 아니어도
좀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오고 그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아쉽다. 이 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는 잘 만들어졌고 우주소녀의 그런 탄탄한 기본기들을 느낄 수 있는 곡이긴 한데 곡 자체가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얘기해볼 만한 팀은 하이키가 런이라는 노래를 들고 컴백을 했는데요. 하이키는 이제 운동을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팀인데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노래긴 해요. 시스타 때 느낌? 근데 그래도 뭐 여름 곡이고 이 친구들이 그런 건강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듣고 좋을 노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런이니까 그럼 달리기 컨셉으로 쭉 이끌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뮤비에서 계속 뭐 농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컨셉이다라는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위너의 신곡도 나왔고 엑소의 수호가 뭐 송골매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뭐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 라이브 방송 때 같이 들어봤으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